학교 종이 울리면 시작되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일상이 특별해지는 솔직하고도 담백한 시간, 본격 게스트 의존방송 일산FM 학종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산FM 학종이 진행자 박희철입니다. 일산FM 학종이 9회를 시작합니다. 와! 오늘 학종에는 오랜만에 이지우 선배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 좀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은 앞으로 또 이렇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더욱 즐거운 또 더 알찬 학종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네네네. 예, 장사 열심히 하고 네. 또 그 조금 늦기는 했지만은 지금 공부를 새로 시작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거 이제 다니느라고 네. 좀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시험 다 끝나고. 기말고사? 예. 아니 이제 대학원을 다니시니까 학생분들과 좀 더 공감대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시험 기간 그런 것도 신경 쓰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지금이 뭐 방학 때다. 옛날에는 그게 잘 몰랐거든요. 네네. 지금 방학했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부터 방학 시작이구나. 당사자가 되니까. 그렇죠. 네. 또 이제 뭐 밤샘 벼락치기 이런 거에 또 당사자가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이제 끝났죠. 지난번에는 그랬죠. 벼락치기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래도 그 책을 한 권을 다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너무 네. 크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예. 이게 학생이 되면 무조건 미리 공부하는 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항상 별 의미가 없어. 기억이 안 나. 시험 전날에 가장 올인하는 걸로 언제나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학종이도 게스트 분들이 함께 하는데요. 먼저 게스트 분 소개하고 다음 순서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돌아가면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백신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오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백석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창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학종이가 약간 의도치 않게 백신고의 출연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의도치 않았겠죠? 네,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이 예. 근데 저도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가지고, 예. 아무튼 좀 뭔가 또 반가운 느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두 분은 학교가 다르잖아요. 이제 오시언 게스트님은 이제 백신고고, 김창욱 게스트님은 이제 백석고인데, 두 분은 어떻게 그러면은 만나서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을 해서 그 이후로 이제 10년 동안 같이 친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네. 이제 뭐 같이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또 오,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고, 다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러면서 더욱더 친분을 더 다지고, 고등학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럼 학교가 다른데 뭐 연합동아리 이런 걸 했었던 거예요? 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동아리였어요? 저희는 그 동아리를 각자 만들어 놨었는데 네. 같이 함께 하자 해서 네네. 역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해보자 해서 같이 만들었었고요. 한 학기 정도 같이 했어요. 네네. 역사,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뭐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시각 네. 정리 뭐 그런 건가요? 미미하지만 같이 했었고요. 그걸 그리고 그리고 또 봉사활동은 같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계시는 나눔의 집에 가서 네네. 봉사활동을 하고 그래서 시연이뿐만 아니라 또 백신고 다른 친구도 같이 하고 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했네요. 네. 저기 역사 동아리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예, 기억나는 거 하나 있으면 소개해 주실래요? 뭐 사실 저희가 막 많은 활동을 하진 못했는데 그냥 간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던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간도 지역이 어떤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한민국 어떤 의미가 역사를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책 좀 읽어보고 예.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정도였는데 사실 막 설명할 정도로 많은 걸 하지 못해서 그럼 간도면 이제 간도 참변 그 관련된 거였었나요? 네 그것도 그렇고 간도 조약이랑 근데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뭔가 뭘 배움을 찾고 그 네. 활동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또 나만의 콘텐츠가 돼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맞아요. 것도 있고 네. 그냥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제 뭐 필요성에 의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어떤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다라는 시작점이라고 보면은 그런 그 역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꼭지를 집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는 것 그거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금 아까 그 오시언 게스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분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된 뭐 둘만의 뭐 이유라든지 아니면 서로 통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돌아가는 또 시사 이슈 이런 거 관심이 많은데 네네. 그런 걸 깊게 얘기해볼 만한 친구가 제 주변에 창욱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창욱이랑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스스로 더 발전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 네네.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을 창욱이가 알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배워가는 느낌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또. 김시원 게스트는 약간 처음 듣는 표정인 것 같은데 아니네 약간 너무 민망해서요. 칭찬밖에 안 해서. 네. 이런 데 오면 칭찬밖에 안 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뭔가 공식적인 그래도 어쨌든 마음이 잘 맞는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두 분은 그럼 동네가 비슷할 네, 원래 같은 마을에 살았었는데 네네. 저는 이사를 오긴 했는데 그래도 멀지 않아서 만날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백신고하고 백석고하고는 한 길에 있는 거죠? 이게 한 길은 아니. 한 길은 아닌가요? 네. 떨어져 있어요. 좀. 백석고등학교 그 교복 와이셔츠는 아직도 핑크색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게 처음에는 그 남자애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네. 나중에는 이렇게 학원 갔다 가면 그게 확실히 좀 약간 컬러가 이뻐요. 그래서 좀 부러워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네네. 저도 그 일산 신도시에 들어왔을 때 그 백석고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백석고 그러면은 좀 다르게 느껴져요. 꼭 내 학교인 것처럼 내 애들이 다녔던 학교인 것처럼. 약간 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 바운더리에 있는 느낌이 그렇죠. 있고. 바로 이제 아파트 나가면은 바로 이제 그 정문이니까. 또 백신은 그런 게 있잖아요. 백석 고등학교 옆에 백신 중학교가 있고 백신 고등학교 옆에 백석 중학교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두 분은 또 그런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비록 학교는 다르지만 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오늘 얘기를 하기 앞서서 오랜만에 학종에 대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저희가 또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학종이에 대한 소개를 이재호 선배님께서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학종이는 학교종이 울리면 시작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줄임말로 일산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방송입니다. 학종이는 일상을 나누고 학교 생활에서의 소소함과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게스트 맞춤형 방송이고요. 학생들의 솔직하면서도 개성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또래 친구들은 공감을, 성인들은 추억을, 아직 학교 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두근거림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종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게스트 분들께서는 뭐 평소 라디오나 아니면 팟캐스트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간혹 가다가 듣는 것 같아요. 오시언 게스트님은 개인적으로 뭐 정치나 시사에 관심 많다 그랬으니까 혹시 그 관련된 걸 좀 자주 듣는 편인가요? 네, 사실 좀 정치적으로 좀 색깔이 좀 드러날 수도 있긴 한데 네. 아버지께서 밤에 좀 많이 보셔서 그걸 따라 보거든요. 네네. 뭐 김어준의 뭐 다스베이다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예전에는 나는 꿈수다 이것도 가끔 네네. 듣기도 했었고. 나는 꿈수다면 2008년도면 그때는 초등학생, 중학생 때 아니었나요? 네, 초등학생 때였는데 사실 네. 그때는 제가 즐겨 들었다기보다는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 걸 좀 옆에 주워 들었다 해야 되나? 네네. 그런 거 위주였고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이제 3학년까지 오면서 좀 제가 직접 찾아보는 편이죠. 다스베이다 이런 거를. 네네. 또 그런 거를 또 그러면은 김창호 게스트랑 같이 또 얘기를 하는 편인가요? 뭐 그 다스베이더 자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네. 없는데 거기서 다루었던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를 한 적은 있죠. 아니 저는 근데 이제
오시안 게스님이 그런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딱 느낌이 왔던 게 뭔가 지금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의 말투와 톤이 있어요. 평소에도 좀 목소리가 약간 아나운서 톤 그런 얘기를 좀 듣지 않았나요? 뭐 주변에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저더러 성우나 뭐 아나운서는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회장 하면서 방송실에 들어가서 방송을 할 때가 있었는데 네네. 특히 그럴 때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목소리가 당선이 되는데 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나요? 약간은 이제 있지 않았을까. 아, 지금 그 이제 3학년 졸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학에서 어떤 걸 전공을 하기를 원하세요? 일단 지금은 이제 학교의 정치 외교학과에 그렇군요. 지원을 했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수시로. 먼저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도 정치 외교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해보고 그다음에 사실 뭐 교양 과목이나 아니면 뭐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저는 국사에 대해서 한국사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더라고요. 지금 좀 얕게나마 알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션 사실 게스님이 정치외교과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합격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정외과를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같은 백신 고등학교고 저도 학생회장을 했었고 오션 그러니까 뭔가 어렸을 때 제 모습 보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사실 좀 반갑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김창우 학생은 뭐 어떤 거를 전공을 해보고 싶어요? 저도 뭐 한 가지만 확실하게 이걸 전공하고 싶다 이건 아닌데 네네. 시원이처럼 정치 외교학에 관심이 있고요. 저도 네네. 네. 말고 사실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네네. 어떤 공부를 해도 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좀 학구파이신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그냥 네. 공부 말고도 그냥 좀 긍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움 자체에 좀 의미를 많이 두고 거기서 이제 배워나가는 걸 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금 이제 긴장이나 그런 게 좀 풀렸나요? 네, 좀 풀린 것 같아요. 약간 풀린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오늘 이제 함께 녹음하는 소감이 어떤지. 사실 이런 방송을 이제 집에서 가끔 보면서 네네.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네네. 근데 이제 오늘에 와서 이제 제가 바래왔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게 좀 기쁘고 네네. 또 여러 이제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참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좋은 분들이 해주시니까 영광이네요. 그러게요. 네. 김창욱 게스트님은 오늘 함께하는 소감이 어떤지. 아니면 오늘 각오, 포부, 네 이런 걸 남기겠다. 그냥 일단 시원이가 하자고 해서 네네. 온 거긴 한데. 역시 좋은 친구네요. 근데 그냥 이번에 이걸 하게 된 게 사실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이고 네네. 기회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엄청 잘하길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도 이제 즐거운 추억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저도 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분께도 이제 일산FM 학종이 함께하니까 앞으로 학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주변의 홍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시연 김창훈님과 함께하는 학종의 9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백신고등학교 재학 중인 오시연, 백석고등학교 재학 중인 김창훈님과 함께하는 일산FM 학종일을 듣고 계십니다. 최근에 두 분은 이제 수능이 막 끝났잖아요. 이제 지난 수험 생활은 좀 어땠는지 1년을 좀 되돌아보면서 그 시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떠셨어요? 수험생 생활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쉬울 수가 없죠. 네. 사실 뭐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수능이 아니라 수시로 이제 대학을 가겠다로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고3이 됐을 때는 어쨌든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한 학교들이 있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수능 공부를 필수로 했어야 됐고 그래서 반에서 이제 수능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은 특히 2학기 때 하다 보면 반 분위기가 좀 엉망인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말해서 애들은 뭐 떠든 애들도 있고 또 수능 전에 합격한 애들이 몇 명 있기도 해서 또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던 분이기도 했고 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김창욱 게스트님은 어땠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랑 사실 고3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오, 근데 네. 그만큼 1학년, 2학년에 열심히 산 걸 수도 있는데 네네. 3학년에 그렇게 열심히 산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네네. 1, 2학년 때 하던 거대로 했고 근데 3학년 때 더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네. 사실 그거를 실천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쉬움이 좀 많이 네, 남아있네요. 그냥 1, 2학년 수준에서 머무른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 거예요? 네. 그러면 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3학년 때 뭐 1, 2학년 때도 좋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체도 좋고 3학년 때도 좋고, 이분한테는 정말 감사하다 하는 분들 혹시 계세요? 네, 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뭐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뭐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응원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가족에게도 고맙고 하지만은 학교 내에서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쌤께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딱 들어와서 좀 긴장하고 좀 걱정되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그 1학년 담임선생님께서 그리고 이제 자율 동아리도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올라와서도 그분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럴 정도로 그리고 그분도 한국사 담당이시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언도 많이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자율동아리 활동을 아무래도 담당하시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달려가서 여쭤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또 참 감사할 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창욱 학생은 어떠세요? 저는 한 분에게만 감사하다기보다는 그냥 수험 생활 내내 한 생각이 친구들하고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별거 아닌데 힘들 때마다 이 사람들이 내 편이다라는 게 되게 고마웠고 그리고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또 저만 좋은 게 아니라 가족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게 제가 공부를 더 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할 때 의미가 그냥 저 혼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뭐 더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되게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든지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이게 다 모범생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 같아. 근데 뭐 이제 실제로 이제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럴 수가 있고 뭐냐면 이제 수험 생활이 끝났으면 이제 여유가 좀 생기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험 생활이 끝나서 그냥 이제 마냥 놓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들 한 번씩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생각이 확고하게 담긴 이런 답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수험 생활할 때 좀 공부해야 되는 과목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내가 유독 좋아하고 좀 잘 맞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유난히 또 어려운 과목이 있잖아요. 혹시 이제 어떤 과목이 제일 재밌었고 어떤 과목이 제일 힘들었는지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공부를 좋아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제가 영어를 좀 못해서 네. 영어 과목이 뭐 마냥 싫진 않았는데 네. 항상 거기서 좀 막혔던 것 같고요. 네네. 다른 과목 공부할 때는 대체적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사회탐구에서 윤리와 사상을 선택 과목으로 했었는데 네. 윤리와 사상을 되게 좋아해서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2기로는 아직도 나오나요? 윤리와 사상에서? 네, 나와요. 이제 거기서 제가 윤리를 포기했어가지고 예전에 네, 저도 포기할 뻔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고등학생한테 요구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2기로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영어랑 사회탐구 과목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이 또 근데 결국은 또 똑같은 과목을 얘기하네요. 이유는 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사회탐구 과목에서는 이제 제가 사회문화랑 한국지를 선택을 했는데 네네. 이게 또 학교에서 내신 준비할 때도 이 과목을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게 수능에서도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문법을 되게 어려워했는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계속 모의고사 풀고 문제 풀다 보니까 그게 정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성취감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점수도 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더 흥미가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원래는 좋아했는데 가면 갈수록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희한하게도. 혹시 선배님 근해 공식 아직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죠? 네, 저도 예전에 수능 전에도 근해 공식을 항상 쓰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머리에 박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보면 근해 공식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저한테는 고등학교 1학년 애가 하나가 있고 중학교 1학년 애가 하나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애가 이제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수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넘어가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문제를. 근데 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수학 공식이나 이런 걸 외워서 써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래 그렇죠. 막 탄젠트, 막 이런 코사인, 막 이런 거 한 번도 써먹은 제가 적이 없어요. 제일 처음 직장 생활을 했던 곳이 금융 쪽이었거든요. 금융에 가서 봤더니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있으면 할 수 있더라고요. 돈 세는 거하고 네. 계산기 누르는 것만 알면은 은행에서 근무할 수 있더라고요. 차라리 공학계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게 좀 더 낫지 그렇죠. 않을까. 예. 그런 게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워낙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문과도 이과도 다 이제 아까 수학이 결국 결정하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그 경쟁력이나 이런 걸. 예, 수학이 참 중요하죠. 이 논리적인 사고력을 만들어주는 게 수학이 진짜 기본이니까. 네. 진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좀 지나서 그걸 보니까 아 수학이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은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뭐 어려운 수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수학의 흐름을 꼭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만이 논리적으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문제들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됐었거든요. 논리력 그런 쪽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예. 혹시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은 수능이 딱 끝난 날 기분이 어땠어요? 좀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집에 오자마자 가채점 바로 하시고 했었나요?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나서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이제 가채점을 딱 했거든요. 네. 이제 국어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뭐 정시로도 갈 수 있겠지 싶으면서 이제 수학을 채점하는데 네. 안 되겠더라고요. 그놈의 수학. 그놈의 수학. 수학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한테 다 그냥 발목을 잡는 그만큼 또 난이도가 어마어마하니까. 김창국 게스트는 어땠어요? 수능 딱 끝난 날? 그냥 수능 끝난 직후에 네. 내가 어떻게 1년을 살았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일단 수고했다고 스스로한테 말해주고 싶었고 네네. 그리고 가채점을 한 다음에는 뭐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수시에서 네네. 맞출 건 맞춰서 일단 기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능 공부할 때 막 엄청 하고 싶었었던 거 있잖아요. 막 진짜 수능만 끝나면 이거 하고 싶다. 그런 거 혹시 있었나요? 막 뭐 이러고 놀고 싶다 아니면 이거 하고 싶다 뭐 이랬던. 저는 수능 끝나면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여행. 그래서 항상 하늘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비행기가 가는 게 보이거든요, 공항으로. 그래요? 예. 특히 저희 반 위치가 또 좋아서. 네네. 그래서 보면서 항상 비행기 가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저 비행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험 생활 하면서도. 그럼 여행 계획이 지금 있는 건가요? 다음 달에 가족여행 한번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안 정해졌고. 그럼 김창욱 게스트님은 저는 수능 끝나기 전에는 네. 뭔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네네. 수능 끝나고 시간이 생기니까 막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확실히 맞아요. 나한테 뭔가 딱 그냥 기회랑 시간이 주어지면 네, 그렇게 하고 싶고 절실한 것들이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냥 귀찮아지고 맞아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냥 놀아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냐면 그러지 못한 시간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혹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이제 일정 뭐 그런 게 있나요? 일단 당장에 네. 면허부터 일단 따야 될 것 같고. 운전면허. 네. 네. 다른 애들은 이미 따고 면허 이제 땄다고 자랑하고 이러는데 네네. 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당장에 따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 생활하면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좀 많이 읽을 생각이거든요. 지금. 오, 네네. 그래서 책도 읽으면서 좀 정보도 많이 얻고 그 다음에 또 알바도 할 수 있으면 알바도 하고 오, 이제 좀 부지런하게 살려고 일단은 대학 가기 어. 전까지는. 뭔가 좀 나를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멘트일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에너지가 넘친다 그래야 되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좀 꼰대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책을 읽으실 때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의 주제를 그러니까 주제를 하나만 딱 정하고 그쪽 분야에 있는 책을 깊이 있게 읽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책들을 읽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남지가 않는데 한 어떤 그러니까 맥락을 같이 하는 책을 읽어가면은 깊이가 아주 깊어져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훨씬 더 오랫동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김창옥님은 이제 뭔가 앞으로 계획이나 뭐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제가 아직 입시가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정시 원서를 아직 넣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정시 원서 넣는 거를 이번 달 말에 끝내고 그 다음에 뭐 대학에 못 가게 되면 네. 다시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음, 가게 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사실 막 수능 끝나고는 계획을 좀 안 세우고 싶어서 네네. 그냥 12월은 계획 없이 살았거든요. 잘 하셨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네, 계획을 너무 안 세우고 사니까 지금 거의 수면 패턴이 좀 많이 바뀐 상태인데 네. 그래서 좀 조금은 계획을 세우고 운동도 하고 책도 좀 읽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근데 아까 계획 안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면은 아무것도 계획 세우지 않고 나를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는 시간이 딱 그때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는 자기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진짜 이렇게 놓여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더라고요. 항상 뭔가에 쫓기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뭔가를 향해 나아가야 되고 그런 시간들로 다 인생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놓여놓는 시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삶 속에서도. 네. 근데 뭐 이제 개개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뭔가 안 하면은 뭔가 불안하고 이제 뭔가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생활은 좀 부러운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예,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과 그리고 이제 지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 오션 게스트님께 여기 나와서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그것도 이제 김창국 게스트님과 같이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야, 이 주제가 이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닌데 이걸 하자고 그랬다고요?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저희가 진짜 바라던 주제들인데 이거. 혹시 이제 이 주제를 뭐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당장에 고3 수험생활하면서 네. 저도 그렇고 뭐 창욱이도 아마 느꼈을 것 같은데 좀 교육제도의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들 네네. 그리고 좀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1년 동안 겪어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물론 크게 아는 바는 없지만 네. 다만 좀 이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실제로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그걸 겪어봤던 경험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문제와 개선점이라는 두 개의 카테고리를 갖고 얘기를 해보면 먼저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뭐 어떤 분야든 경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 우리나라 교육 그 시스템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있어서 보면은 다들 명문대로 진학을 꿈꿔오고 꼭 그리고 어떻게든 뭐 흔히 말하는 인서로 무조건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학원가에 보내고 학생들을 네네. 이러면서 교육열이 너무 많이 높아지면서 좀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어떤 후배들도 그렇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지 못하는 걸 보게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학원가에서 길을 한번 걷고 있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 표정 보는데 다 어두운 거예요. 학생들 표정. 네네. 전혀 밝지가 않고 그걸 보면서 물론 저도 그 1년 동안 겪었던 문제이긴 하지만 진짜 1년 동안 너무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닌가. 1년이 아니라 어떤 보면 고등학교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의 시간을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뭐 수학 공부라든지 아니 뭐 자기가 좀 싫어하는 어떤 과목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낭비가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창국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네. 뭐 방금 오시아님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 네, 시연이 이상으로 제가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진 않은데 네네. 아무래도 각자 좀 나는 뭘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부족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생각을 언제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고 맞아. 그런 얘기를 좀 네. 많이 하시죠. 대학 가서 학회를 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또 저도 사실 그래서 좀 미뤄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을요. 근데 그냥 뭔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는 생각에 네네. 그런 사고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뭘 하고 싶을까 이런 사색을 하는 습관이 10대들 그리고 뭐 그냥 우리 모두가 네네. 그냥 사실 10대뿐만 아니라 더 어린 사람도 그리고 더 나이가 든 사람들도 나는 뭘 하고 있고 뭐가 되고 싶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지냈고 그냥 고등학교 생활 내내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네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그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많은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그리고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할 시간 자체가 아예 부재하기 때문에 그게 대학이 가서도 그게 저절로 생기진 않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어야지 생각이 단련이 되고 이러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그럴 시간 차라리 공부를 해라. 근데 공부를 하는 게 꼭 내 길이 아닐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오시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열된 경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길로 몰아내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까 표정이 어둡다는 얘기도 그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얘기는 좀 우리나라 교육 체계를 겪은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이고 같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저도 그 교육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어느 한 부분을 수정한다고 그래서 이 아래까지 다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저도 이제 이쪽 교육 분야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어떤 시스템이 가장 문제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대학 시스템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이더라고요.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에서 이렇게 뭔가가 하나가 틀어지다 보니까 아래로 쭉쭉쭉 내려와서 더 이상 그것들을 움직일 수 없게 학생들을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게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찾아서 무언가를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은 좀 근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교육 얘기를 하는 김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 아니면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좀 어려운 얘기라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하면 저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추가된 건 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아까 이제 오시원 교수님이랑 얘기할 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길로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줘서 이 학생은 이쪽 길이 맞고 저 학생은 이쪽 길이 맞고 이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길을 정할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교육이.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이렇게 퇴보되는 게 아니라 그 돌아가는 과정이 되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다양한 경험을 주는 게 저는 교육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하고 싶은 말이 많긴 한 일단은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 하면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험도 중요하고 네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 보면은 대학 서열화라고 하잖아요. 아, 그쵸, 이 네.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흔히 스카이, 뭐 서성한, 중경외시 뭐 그 밑에 이제 또 다른 학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 대학 이름을 보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학교를 어딜 갈지를 정하는데 네. 전 이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학과, 자기 공부하고 네네. 싶은 분야를 보고서 그 분야에 있어서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고 좀 더 특화된 교육 이런 걸 하는 이제 학교를 찾아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네. 학교 이름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정치 외교학과라 했을 때 무조건 스카이나 서성한 이런 학교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네네. 그 외에 다른 학교도 그런 정치 외교학이 있어서 좋은 교수진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이제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좀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학과가 어떤 학과가 어떤 학교에서 좀 좋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학교에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1순위가 돼야 되는 질문이 혹시 어느 과세요를 물어봐야 되는데 어느 학교세요를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그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 잡혀 있는 교육 구조의 가장 잘못된 인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공감이 많이 되고. 창호 학생은 어떠세요? 저는 교육이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 혹시 아시죠? 그 책을 그러니까 얇게 만든 책을 잠깐 읽어봤어요. 네네. 사실 좀 깊게 읽어봐야 되긴 하는데 그 루소가 생각하는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자연도 겪어보게 하고 네네. 뭐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이제 교육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 시스템은 저는 그렇거든요. 제일 위쪽으로 제일 위쪽은 아니더라도 아까 사회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에 가기 위해서 대학을 어느 대학인가가 중요하게 됐고 스카이가 중요하게 됐고 인서울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소득의 불균형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꼭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 그러니까 독일처럼 그냥 고등학교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자기 어떤 기술을 숙달을 하고 난 다음에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대학을 나온 친구들과 그 친구들 사이에 급여의 격차가 거의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래도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길이 뭐 어떤 직업이면은 뭐 급여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어떤 직업을 가면은 급여를 엄청나게 적게 받고 그런 차이가 조금이라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 변화의 시작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심오한 얘기를 나눈다는 게 굉장히 좀 좋네요.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얘기기도 하고. 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왜냐면 시사 나이를 떠나서 그냥 모두가 이제 겪었던 이제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선배님도 그렇고 저 때도 그렇고 저희 각각의 세대에서도 갖고 있었던 불만과 문제를 똑같이 이제 겪고 있으니까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변화가 필요하긴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이제 그걸 겪고 있는 이제 그 학생분들의 얘기가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얘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정신 분열적인 현상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게끔 만드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게 그때 나이에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 이게 뭔데 이렇게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교육이라는 건가? 네네. 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가 지나면은 저희 때는 학생들 수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세대 좀 이렇게 몇십 년,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아마 많이 없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그 확실히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긴 네, 해요. 네. 네. 아무쪼록 저희는 이제 바람만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교육에 대해서 좀 더 학생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사회를 진출하려고 하고 또 뭐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사회는 당연히 바뀌어 나가겠죠. 네, 저희가 이렇게 막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진지한 얘기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래서 어느덧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굉장히 표정이 좀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 몇 마디 안 했죠. 네. 왜냐면 지금 이제 녹음을 시작한 지 거의 한 40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쉽지만 어느덧 이제 오늘 함께한 소감을 들어봐야 되는 자리인데 그 얘기 앞서서 오늘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얘기나 아니면 아까 이제 나왔던 질문 중에서 이 얘기는 이렇게 할 걸라는 아쉬움이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요새 네. 직접 당사자로서 겪었던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네네. 어떤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도 요새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깊게 그렇게까지 깊게 아는 건 아닌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해보시거든요. 네네. 저도 더 공부해보고 해서. 네네. 그래서 일단은 소감을 얘기하면은 뭐랄까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창욱이랑만 그리고 또 몇 명의 친구들과만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렇게 또 좀 더 깊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이.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또 불러주신다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불려도 오신다는 거죠? 네. 네. 네, 김창욱님은 네. 함께한 소감이랑 그리고 좀 못해서 아쉬운 얘기가 있다면. 소감을 말씀드리면 그냥 시원이가 불러 생각 없이 나왔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저보다 어른들이시고 그냥 더 많이 살아온 분들과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었는데 아까 교육 얘기도 여러 의견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네네. 그냥 제 얘기도 뭐 일상적인 얘기도 별거 아니지만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두 분 다 좋았다니. 네. 오늘 이지호 선배님 오랜만에 함께 했는데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떤지. 오랜만에 했더니 떨리는데요. 그래요? 하여튼 오랜만에 참여한 것 같지 않게 또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을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니까 네네.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돼서 네. 내심 이게 그래도 이 사회가 밝구나 그리고 변화될 가능성이 충분하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녹음을 할 때마다 항상 게스트분들에게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오히려 저희가 뭔가 좀 네. 배우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네. 사회나 대상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무언가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요. 역시 미래를 살아가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는 좀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게스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게스트와 함께 10회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과 게스트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